안녕하세요. 역사의 탄식 봐도 모르고의 김영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람은 누구든지 성과 이름을 갖고 있지만 130년 전만 해도 성은 없고 이름만 있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약 30% 이상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또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족보의 약 90%가 믿을 수 없는 족보란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 두 가지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 살피겠습니다. 고려 정기만 해도 중앙정부의 관료 가운데에서도 성이 없고 이름만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려를 창건한 왕건은 자기를 도와준 지방 호족과 중앙 관료들에게 성과 봉관을 하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족보의 근간이 되는 성씨의 현실이 이러했기에 고려시대에는 족보책 기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현존하는 우리나라 족보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조선시대 때 1476년에 만들어진 안동권시의 족보라고 합니다. 이 족보가 만들어진 이유는 조상에 대해서 잘 알고 또 후손들끼리도 서로 잘 알아서 친하게 지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책에는 딸에 관한 인적 사항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매우 정확하고 신빙성 있는 족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반만 갖고 있던 이런 족보가 17세기에 접어들면서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족보를 과장하고 또 조작하기 시작한 것이 많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조상에 대한 미화는 조선 왕실이 앞장을 섰습니다. 이성계는 왕이 되기 전에 자기 아버지의 비문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자기들의 조상이 신라의 최고 관직에 올랐다고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는 아버지의 비문에 또 첨가하여 자기 조상이 신라 왕족과 결혼했다는 것도 새겨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엉터리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신라 시대 때 최고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육두품 귀족이 신라의 수도인 경주가 아닌 전라도 전주에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골품제가 엄격한 신라 사회에서 진골도 성골도 아닌 전주 이씨가 신라 왕족과 결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선 왕실이 이렇게 자기 조상의 미화에 앞장을 서니 많은 양반들도 자기 조상에 대한 미화 작업에 나서서 족보가 과장되고 심지어 조작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17세기에는 이 족보책에 딸에 대한 인적 기재사항이 사라졌기에 다른 족보책으로 대조할 수가 없어서 이 족보를 과장하고 조작하기가 훨씬 더 쉬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 강한 모아사상으로 인하여 자기 조상들이 중국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족보책이 많이 등장하였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로 확인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족보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족보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세기 후반에는 이런 가짜 족보가 너무 범람함으로 인해 가짜 족보에 대한 상소문이 영조 임금에게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족보가 이렇게 변질되는 데에는 노비의 신분 상승이 또 다른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극심한 혼란을 겪은 조선 사회는 중앙정부의 재정이 거들났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을 메우기 위해서 납속이란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납속은 돈으로 관직을 사고 또 돈으로 면청권을 사서 노비 신세를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기에 몰락하는 양반 가문들이 많이 생겨서 몰락한 가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가문의 족보를 팔기도 했습니다. 이 족보들을 당시의 양민들과
또 노비 출신들이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비가 무슨 돈이 있어서 족보를 사느냐고요? 조선시대에는 노비에게도 재산권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재산권이 자식에게 상속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드물고 힘들지만 능력이 있는 노비는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를 축적한 노비가 가장 원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양반이 되는 것입니다. 노비로서 군대를 면제받는 것도 괜찮지만은 양반으로서 군대를 면제받는 것은 훨씬 더 좋아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부를 축적한 노비들은 먼저 납속이란 제도를 이용하여 면천권을 사서 노비 신세를 벗어났고 또 돈으로 관직을 샀습니다. 관직을 샀다고 하여 관청에 직접 근무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관직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양반의 족보를 사든지 아예 새로운 족보를 만들어 양반 행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로 갈수록 양반의 숫자가 점점점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노비 해방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 정조의 뜻을 이어받아 순조가 1801년에 왕실과 중앙정부의 공노비 6만 6천 명을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1894년 갑오경장 때에는 지방관청의 공노비와 사노비까지 모두 해방하였습니다. 공노비는 해방되자마자 바로 자유로운 몸이 될 수가 있었지만 사노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노비는 주인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정말 자유로운 몸이 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쨌든 자유로운 몸이 된 노비 출신들이 가장 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족보였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에 가장 많이 출판된 책이 족보책이었다고 하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방된 노비들이 족보를 가지는 것보다 먼저 선결해야 될 과제가 있었습니다. 성씨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도 듣기 싫고 또 놀림감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씨를 선택하면서 개명까지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씨를 선택할 때 어떤 성씨를 선호하였을까요? 제가 만약에 해방된 노비였다면 제가 과거에 노비였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성씨를 선호했을 것입니다. 또 이왕이면 존경받는 사람을 배출한 가문의 공관을 사용했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정씨, 조씨, 강씨, 윤씨 등등의 성들이 이들이 선호했던 성씨가 아니었을까요? 우리나라 성씨와 족보에 관한 현실이 이러하기에 내 가문의 족보를 가지고 내 조상을 자랑하는 것은 좋고 괜찮지만 남의 성씨와 족보를 무시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짓 아닌가요? 그리고 과거 제가 어렸을 때처럼 학교에서 자기 족보를 조사해 조상에 대한 발표를 하라는 과제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 다행스럽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과거의 족보에 연연하기보다는 지금부터 좋은 족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자기 조상을 미화하기 위해서 변질되었던 세상의 족보와는 달리 부끄러움을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내는 성경의 족보 중에서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유혹하여 아들을 낳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누리세요.